좋아요, 멤버 가입 부탁드립니다. 연립주택이에요. 근데 사진 보니까 보통 보던 아파트죠. 우리가 항상 강의할 때나 아니면 방송 때 말씀드리는 게, 이런 한 동짜리 건물을 하실 거면은 아파트처럼 생겼지만은 용도가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연립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한 동짜리는 각 층마다 용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이 뭐 2층부터 8층이고 9층부터 10층은 뭐 연립주택. 요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연립주택이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연립주택. 생긴 건 아파트고요. 나홀로 아파트. 면적은 54.6제곱이고요. 소유자 양땡땡, 채무자 양땡땡, 채권자 주땡땡땡. 채권자가 23년도 11월 달에 경매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감정평가 의뢰하고 현황조사 나가고 문건 송달하죠.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처리하는 세 가지가 있고요. 감정가는 2억 1,300인데 이 감정가는 작년 한 11월 전 감정가겠죠. 시세겠죠. 11월 전 시세. 왜냐면은 이 감정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게 되니까 인근에 아니면 같은 동에 같은 층수에 거래된 사례를 가져와서 감정평가를 하죠. 한번 유찰돼 가지고 지금 1억대예요. 1억대. 생긴 거는, 건물이 생긴 거는 깔끔해 보여. 아주 오래돼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1억대다. 어떨까? 지어진 거 2016년도 11월 달에 사용 승인이 된 거고요. 14층 중에 13층 연립주택. 이게 딱 보고 오피스텔 같다고 해가지고 오피스텔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파트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연립주택이란 얘기예요. 그 말은 여기 이 층수에 몇 개는 뭐 아파트로 될 수도 있고 몇 개는 연립주택, 몇 개는 오피스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 표제표를 발급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기사항 볼게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압류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거죠. 맨 위에 거. 근저당권, 유땡땡님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고, 낙찰받으면 이 근저당권 포함해서 다 소멸하는 거죠. 인수하는 거 없는데, 점유자를 보니까 점유자가 계세요. 김땡땡, 그리고 추땡땡땡. 전입일자가 20년 5월 6일이래요. 둘 다 20년 5월 6일. 말소기준 권리인 20년 6월 26일이 근저당권보다 빠르죠. 전입일자가 빠르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에 관한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번 또 볼까? 이거 아시죠? 대항력은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 이사 가는 거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플러스 대항력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깜빡하셨거나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 계시면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고,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플러스 대항력. 일단 사건 다 돌아오면은 이분의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니, 대항력은 점유는 했다고 가정하고, 우선 변제권은 둘 중에 늦은 거죠. 확정일자랑 전입이랑. 우선 변제권은 20년 5월 7일 0시가 되는 거고요. 대항력은 20년 5월 7일 0시. 둘이 똑같네요. 어쨌든 말소기준과 원리보다 전입이 빠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하셨으니까 미배당금만 우리가 인수하면 되는데, 감정가가 지금 이게 2억 6천대예요. 보증금 2억 4,500이면 거의 감정가 육박해요. 감정가가 시세랑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건 입찰하면 안 되는 사건이죠, 원래는. 왜냐면은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 들어가는 돈은 무조건 2억 4,500 플러스 경매 비용 플러스 세금, 당해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공과금 채권도 있을 수가 있고요. 2억 5천 이상 들어가니까 입찰하면 안 되는 건데, 요 아래 보시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선순위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됨. 이 허그 대항력 포기 사건이죠. 입찰해도 돼요. 그러면 어차피 미배당금을 우리가 인수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고, 시세만 조사해가지고 적당한 금액에 입찰하시면 되는 깔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건물도 좋아 보이고 면적이 조금 작은 게 아쉽지만은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는데, 한번 위치 좀 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보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일단 여기입니다.
다울주도로 보면은 여기 개발하는 게 있는지 보는 건데, 근처에 중동역 근처에는 뭐 주택 복합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요 아래쪽에 우리 물건 인근에는 개발하는 게 없네요. 부천역 가깝고 중동역하고 부천역 딱 중간에 있는 물건이고요. 송내 부천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부천까지만 오니까 뭐 우리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네이버 지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데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물건이고요. 중동역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 765m, 그리고 부천역까지 얼마나 될까? 부천역까지 가면은 870m. 중동역이 좀 가깝네요. 근처에 초등학교는 좀 멀리 있는 거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남중학교, 저 위에 부천대학교도 있고요. 위치는 이래요. 한번 앞에 로드뷰를 볼게요. 우리 물건 이거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처럼 생겼죠. 나홀로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처럼 생겼는데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맨 위에 우리는 바로 아래 탑층 아래쪽이니까 아래층은 연립주택이라는 거고, 어때 보이나요? 도로변에 생활하기는 편리할 것 같은데 인프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로드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동물병원도 있고 지하철역도 갈 수가 있고, 요 근처에 버스 타는 데 있겠죠. 버스 타는 데 있고, 버스 있고, 이쪽에 버스 있고, 버스 타고 역을 가느니 걸어가 되겠는데? 그 정도가 되고, 여기서 지하철역을 타면은 쭉 온수역, 오류동역 해가지고 서울로 나갈 수가 있죠. 구로역도 갈 수가 있고, 뭐 영등포도 갈 수가 있고, 신도림. 그러니까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기 좀 저렴하니까 이쪽에서 뭐 생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떨까? 한번 아까 안 보고 넘어왔는데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이렇게 위에 위반 건축물은 없죠. 그리고 13층인데 공동주택,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럼 건축물 대장 표제부를 빼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입찰하실 분들은. 특별하게 위반 건축물은 없습니다. 시세를 봐야겠는데, 시세? DH 시밀레. 이렇게 해서 우리 면적은 54.6이에요. 대학력 포기한 사건 54.6. 없는데? 이거 오피스텔이네. 오피스텔도 있고, 이 한 건물에 오피스텔하고 연립주택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찾아야겠네, 그러면. 빌라로 되어 있네, 빌라로. 우리 면적이 없네, 나온 게. 일단 45제곱 있죠. 여기 45.88. 우리 면적은 54.6인데 45.88이 1억 8천.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내부는 깔끔하다. 우리 면적보다 작은 게 1억 8천, 그리고 2억대로 나와 있고요. 이거랑 2억 5,500 나와 있어요. 우리 면적이랑 보다 작은 게 어떨까? 방 3개, 화장실 1개.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 경매 정보지에 사진을 좀 볼게요. 13층의 구조를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자,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봅시다. 엘리베이터가 2개 있고요. 그 옆에 계단이 있고, 우리 물건은 이거예요. 현관 들어가면 방 1개, 2개, 3개, 주방, 거실. 여기는 오른쪽이니까 이 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입찰하실 분들은 가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뷰. 이 도면 들고 임장 가서 1302호에 이 뷰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방 3개에 화장실이 1개. 요건 화장실 아니겠죠? 화장실인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요런 게 지금 우리 거보다 면적이 작은 게 1억 8천에서 2억 5,500 나와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 동짜리는 손품 팔아가지고 면적 시세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럼 직접 임장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느낌상 한 2억 3천 정도라고 가정하고 한번 넣어볼게요. 느낌으로 넣는다. 느낌으로. 이렇게 한 동짜리는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손품으로 2억 6,500의 감정가, 그리고 매도가가 한 2억 3천 정도 조사해보니 되더라 라고 조사가 되면은 최저가가 1억 8,340만 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한 1억 9천 쓰면 너무 높은데. 1억 9천. 만약에 1억 9천에 입찰하게 되면은 5% 금리로 70% 대출받으면은 한 달 이자가 한 50만 원대 나오고요. 필요한 돈은 6,200만 원대 최소 필요하고, 한 3,000만 원, 3,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는데, 요건 세전이고, 그리고 비용 들어가는 거 여기에다 비용 다 넣으셔야 되고요.
한 3천만 원, 그리고 세금 빼면은 한 2천만 원 중반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단기 매도 하신다면은. 근데 이런 물건은 임장 가서 시세 파악을 꼼꼼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부천에 있는 연립주택인데 딱 보면 한 동짜리 오피스텔 같아요. 근데 13층은 연립주택으로 돼 있어요. 연립주택, 주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감정가가 2억 6,200 나왔는데 이거는 손품으로 시세를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략 느낌상 한 2억 3천 정도에 팔 수 있다 가정하면은 한 2억 전후로 2억 아래로 입찰해가지고 한 2천만 원으로 단기 매도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새 이런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매물이 너무 많아요. 임장 가서여가지고 이게 매도가 잘 될 건지 매도하면 얼마나 걸릴지 확인을 해보시고 입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기상에 인수하는 건 없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 대항력 포기 확약서 제출해가지고 평범한 사건이 됐고요. 전세가 2억 4,500인데 우리가 만약에 뭐 1억 9천 낙찰 받았고 2억 4천에 전세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바로 플러스 페어 되는 거긴 하지만은 진정한 엑시트는 팔아야겠죠. 매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가기 어려운 분들은 임장 동행 신청해 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 볼게요.